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실패했던 강의를 좀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자료는 제 블로그에 있는 C 언어 기초 10강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4층 연산을 출력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고 연산자면을 입력해가지고 연산자는 문자형으로 받아가지고 뭐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개의 입력한 정수값이 더해질 것인지 빼질 것인지 곱해질 것인지 나눠질 것인지를 연산자를 택일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대로 제가 프로그램을 짜놨는데요. 뭐 여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를 같이 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 include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C 언어의 시작은 샵 include stdio.h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제가 반복하는데 주성모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네, 표준 입출력 함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입출력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를 추가한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include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샤프는 파이썬에서 쓰는 건데, 네, 샵 슬래시를 써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void main, 네, void main,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수업이 메인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정수 변수명을 그냥 AB라고 합시다. AB를 입력을 저기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자형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을 캐릭터형으로 해서 OP라는 변수명을 썼어요. 네, 요거는 문자형 또는 캐릭터형, 네, 캐릭터형, 문자형 뭘로 할까요? 캐릭터형으로 합시다. 캐릭터형 변수, 네, OP를 선언한 건데, 사실은 왜 캐릭터형으로 하냐면 여기에는 어떠한 캐릭터형이 들어가는 것은 뭐죠? 그냥 문자들이죠. A, 뭐 아까처럼 또는 뭐 곱하기, 네, 더하기 그런 문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저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AB는요.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듯이 32비트형 정수형이죠. 32비트형 정수를 정수형 변수 를 선언한 것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32,000 네, 768에서 32,767 사이의 어떠한 숫자. 네, 뭐가 전혀 안 되네요. 32,768에서 네, 32,767 사이의 어떤 정수값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변수 AB를 선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일단은 프린트 함수를 써서 우선 화면에다가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거를 한번 볼까요? 잠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정수 입력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이것은 그대로 줄바꿈 없이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스캔F만 쓰게 되면은 스캔F만 써봅시다. 스캔F 네, 언더바 S 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까지 입력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죠? %D 하고 한 칸 띄고 %D 이렇게 해주면 연속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속 입력을 한 번도 우리가 안 써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스페이스로 분리를 해서 연속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입력 들어오는 값은 %A로 두 번째로 들어오는 값은 %B로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주성분은 뭐라고 표시하죠? 예, 두 개의 정수를 자판으로 입력하여 그쵸? 각각 AB에 대입하는 것이죠. AB 변수에.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네. 네, 저장 대입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프린트 두 개의 값을 한번 찍어 보죠. F 해서 네, A에 찍힌 것은 %D로 또 콤마
B에 저장된 것도 %D로 백슬래시 N 해서 줄 바꿔주고요. 백슬래시 D 빠졌네요. 백슬래시 N 하고 그다음에 콤마 A, B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C 언어의 문법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주면은 오류가 없다면은 밑에 빌드 시작하고 네, 성공이라고 나와주겠죠.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정수 입력이라는 콘솔 창이 뜨게 되죠. 네, 콘솔 창이 너무 크네요. 네, 이거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조정하기 위해서는 오른 버튼을 눌러서 속성 네, 레이아웃에서 네, 넓이를 뭐 한 60 정도로 하고 네, 높이를 한 2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꾸면 조금 크기가 네, 원하는 크기로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줄어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수 입력.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2와 한 칸 띄고 23 이렇게 해주면 12는 A로 들어가고 23은 B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A는 12, 2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정수를 연속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오퍼레이션 연산자를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그 다음에는 연산자를 입력하세요라는 뜻으로 프린트 F 네, 연산자 입력 이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연산자 입력 이렇게 하는데 연산자 쓸 수 있는 것은 4칙 연산자 4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네, 이렇게 4개의 연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역시 스캔 F로 언더바 S 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할까요? 뭐 퍼센트 C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 M% OP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건 뭐가 되나요? 네, 한 개의 문자를 %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를 자판으로 입력하여, 그쵸? 어디다 저장하라? 캐릭터형 변수 OP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정말 그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OP 값도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OP는 %C 포맷으로 해주고 %N 이렇게 해줘가지고 역시 줄바꿈을 하고 OP 이렇게 넣어주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해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자, 여기서도 오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두 개의 정수 입력하면 12와 23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는 순간에 네,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안 됐던 건데 예전에 버전에서는 이게 됐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게 조금 %C랑 혼합해서 쓰는 과정에서 스캔F를 쓸 때 이전 것을 청소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rewind stdin이라는 거를 써줌으로써 버퍼를 청소해 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다 놓고 버퍼 청소 명령 네, 그거를 일단은 뭐 따지지 맙시다. rewind 네, std 스탠다드 in 이렇게 버퍼에 들어간 것을 청소한다. 네, 네, 그래서 입력 버퍼를 클리어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걸 얻었더니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구글링해서 제가 찾았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수업을 중단하고 제가 실시간에서 이제 우리 온라인 작업으로 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아무튼 뭐 구글링을 하면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버퍼를 실행했고 그다음에 역시 실행을 해보니까 네, 또 12와 네, 23 이렇게 해주니까 이번에 연산자 입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네, 플러스는 OP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 요것은 이제 중간에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찍어줬던 거니까 이 부분들은 전부 주석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std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플러스인 경우에 OP의 값이 플러스랑 같으면 비교연산자죠. 그래 놓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러면 플러스 연산자인 경우에는 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리절트라는 또 변수에다가 네, A와 B의 값을 더한 것을 네, 이건 뭐 그대로 또 써주면 A와 그쵸, A와 B에 저장된 값을 더하여 네, 리절트라는 변수에 네,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리절트라는 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맨 윗단에다가 또 리절트 변수 int 네, 리절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기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또 새로운 변수를 생각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일단 써주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선언문을 써주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필요한 변수들을 다 미리 선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변수들이 또 떠오르면은 그때그때마다 생성을 시키고 선언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기법을 저는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그 다음에 else if, 우리가 공부한 else if 명령을 이용해서 OP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라면 같다, 비견환자 같다를 쓰고 마이너스라는 문자를 입력받은 거였다면은 리절트라는 변수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A-B를 해줘라. 네. 뭐 계속 연속으로 가보겠습니다. else if는 연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P가 만약에 곱하기였다면, 곱하기 연산자였다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곱하기 연산자 여기까지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리절트는 곱한 결과를 계속 우리가 연산자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나누기인 경우에는 OP 네 이렇게 해서 같다는 비교연산자는 는이 두 번 들어가야 되겠죠. 나누기 연산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연산자들을 다 비교를 해봐 가지고 그것이 여기서는 왜 OP가 왜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진 게 좀 이상합니다. 자동으로 다 떨어지던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절트 이상하면 나중에 또 오류를 찾으면 그만인 거니까 A 나누기 B 슬래시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갔네요. 다 끝났죠. 그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끝나고 일단은 다 끝난 다음에 결과 네 프린트 F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떻게 출력해 보고 싶으냐면 A 그쵸, A가 %D 그 다음에 %C 한 칸은 뛸까요? 네, %C 또 한 칸 띄고 %D 한 칸 띄고 equal 또 한 칸 띄고 %D \n 이런 출력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A겠고 두 번째 자리에는 연산자 %OP가 되겠죠. 세 번째 자리는요. 여기 자리니까 %B가 되겠고 네 번째 자리는 %D는 리절트가 되겠죠. 결과 리절트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을 끝내주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길어졌으니까 요거는 좀 다른 걸로 이름을 바꿀까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늘 프로그램을 바꿔 나갈 때마다 계속 이전 거를 좀 살려나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V2라고 할까요? V2 이렇게 붙이고 두 번째 버전이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살리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새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기존 항목으로 해서 10-1을 등록시키고 기존 거는 어떻게 하죠?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 이렇게 해주면서 요것을 실행해 보면 되겠고, 네,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은 역시 오류가 없다면, 네, 성공한다면은 첫 번째 두 개의 정수 12와 23을 해봤을 때 오퍼레이션 더하기를 해봐라. 그러면 12 더하기 23, 3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하기 쪽이 된 거죠.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이번엔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행해서 12-23을 이번엔 빼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2가 그렇죠. 12와 한 칸 띄고 네. 한 칸 띄고 23을 해봤을 때 연산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네. 뺀 연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요거를 반복해 보자는 거예요. 반복 루틴을 쓸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좀 반복해 가면서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 번 다시 반복 실행하고 싶어요. 반복 구간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서 아니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만 해놓고 네, 요 연산자 입력부를 여기를 반복해도 되겠고요. 우리가 뭐 뭘 해든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구간을 한번 반복 구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while이라는 무한 루프 조건을 1로 해버리면은 네,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요 사이에 반복할 구간을 넣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넣고 컨트롤 V 해주면 요 지금까지 짰던 구간을 반복 구간으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 연습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건 한 번만 실행됐는데 이 구간 전체를 Y문으로 묶어가지고요. 조건은 1로 해줌으로써 무한 반복인 거예요. 조건 자체가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 구간으로 만들고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까지 구간에 들여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 반복할 내용들이 들어와 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정수만 입력한 상태에서 네, 계속 연산자 입력을 무한 반복하는 연습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이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영상을 세워가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32, 20, 1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산자 연습 더하기를 연습하면 더한 거는 네 44가 나와야겠고 빼기는요 20 곱하기는요 384 나누기는 네 2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해보고자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스캔 언더바 함수 C에 %C를 사용해 문자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넣어놨고요. 그것을 찾은 자료는 여기서 네, 제가 또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어떤 이게 교수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이런 게 뭘까? 왜 이런 것이 버퍼에 문제가 생기고 버퍼의 내용을 클리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은 제가 찾은 이것들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버퍼를 클리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서 이걸 리아인드 std5에서 이것을 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또 해보죠. 이번에는 네, 어떤 정수를 입력해 가지고 약수를 모두 출력하는 그걸 한번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6의 약수 그러면 6은 1, 2, 3, 6 12의 약수 그러면 1, 2, 3, 4, 6, 12 뭐 이런 식으로 약수들을 모두 출력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 약수 출력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3번 이렇게 해주고 네 약수를 찾아서 모두 출력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C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용법들을 배우고 또 기존에 배웠던 것들도 반복해 줌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체화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굳이 다른 이름을 저장하긴 했지만 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우고 그냥 들어가죠. 네, 이 상태에서 네,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약수를 입력하기 전에 정수 하나를 n으로 정수형으로 선언한 다음에 역시 Y문을 묶기 전에 먼저 우선 간단하게 프린트 F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Y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뒤로 묶으면 좋은 거니까 어떤 정수 입력 요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여기에 세미콜론으로 분장을 끝내고 scanf s를 쓴다 그랬죠. scanf 언더바 s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네, %d 네, 네, %d 해가지고 여기에 콤마 n 이렇게 해주면 네, 뭐 늘 얘기했듯이 요건 뭐라고요? 이 자판으로 입력된 자판 입력이 의 결과가 값을 어디서 저장한다고요? 정수형 변수. 정수형 변수가 %d잖아요. 그러니까 병수형 변수 n에 저장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제발 머릿속에 좀 딱 박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깊이 keep it mind 머릿속에다 완전히 기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약수를 찾아야 되는데 약수를 찾는 것은 사실은 1부터 그 수까지 나눠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for 네, 우리가 포문 써가지고 int i는 1부터 네, i는 1부터 i는 n을 포함하여 네, 그 다음에 i 값은 플러스 이렇게 좀 오랜만에 포문을 쓰니까 포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부 변수를 하나 또 선언을 해가지고 변수 i의 값을 네, 1부터 시작해서 그쵸?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반복한다. 어떻게 증가하며 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일씩 증가하며 네, 이렇게 이씩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증가하며라고 반복문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자, 반복문의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그 i가 이제 1부터 n까지인데 n이라는 것이 네, 그 if문을 또 써가지고 n이라는 값을 i로 나누었을 때요.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연산자가 0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건 무슨 뜻이 될까요? 네, 그냥 직역하면 뭐죠? n을 i로 나누었을 때 그쵸?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 뜻은 또 무슨 뜻이죠? 의역하면 뭐예요? n이 i가 뭐예요? 약간 써줍니까? n의 약수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가 n의 약수라는 조건이 n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조건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 값을 우리가 뭐죠?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을 프린트 네. %, 네. d 이렇게 해서 네. 뭐 콤마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식은 그렇게 하고요. 그때 i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i 값. 왜냐면 그 if 조건에 만족하는 i 값만 출력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약수잖아요. 예. 예. 약수. 약수에 해당되는 값만 네, 출력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뭡니까? 출력문을 if문 안속으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나요. 포문이 빠져나오는 거죠. 포문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포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출력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쭈루룩 가다가 줄바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프린트 네, f n% 마지막에만 n% 이렇게 넣고 네, 여기서 세미콜론을 끝내면 약수를 출력해주는 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F5 실행해 보면은 정수를 입력하시오 하고 나오겠죠. 아직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반복 연습 2 이것이 지금 일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이거를 추가를 해서 기존 항목으로 해가지고 약수 출력을 바꿔야 되겠고 이전 거는 제거를 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뭐 다시 빌드가 될 것 같고 빌드 오류가 발생했다. 실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직 약수 출력하고 요 출력하고 네, 뭔가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 약수 출력 맞고 이게 다 맞는데 왜 안 된다고 하죠? 네, 다시 한번 컨트롤 F5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 오류가 자꾸 나선 경우는 이전에 제가 아까 돌렸을 때 이 콘솔 창이 아직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전에 대기 중인 이 콘솔 창을 닫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닫고 다시 실행해 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링크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전의 입력 창에서 입력 창이 콘솔 창이 닫아지지 않은 경우에 나오는 에러고요. 6에 대한 약수는 1, 2, 3, 6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실행해서 만약에 다른 수에 대한 약수를 찾아보죠. 예를 들면 뭐가 또 있을까요? 12, 그리고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1, 2, 3, 6, 12하고 마지막에 콤마가 찍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 때는 else를 사용해서 이것이 else 네 else 해가지고 뭐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n은 무조건 약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n까지 들어가고 네, n을 여기서 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n 전까지만 가고 마지막 요 순간에는 한 번 더 출력하는 거예요. %d 출력하고 마지막 n을 넣어줌으로써 n은 항상 약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약간 꽁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 n-1까지죠. 이제는 이제 바꾸고 검사해서 검사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뭐 원래대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12에 대한 거는 네 1, 2, 3, 4, 6, 12 마지막 콤마가 안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포문으로 찍은 거고 맨 마지막 거는 요 하나짜리로 그냥 넣어준 걸로 찍어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약수 문제를 해결했고 자 이거를 계속 이번에는 while문을 해서 반복하고 싶어요. 어디까지 반복하고 싶을까요? 자꾸 정수를 여러 가지로 다른 약 값으로 추가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요 구간을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C로 묶어주고 이거 다시 여기를 컨트롤 C로 묶어주고 네 여기서 while 이렇게 해서 네, 1 이렇게 해주고 중괄호 붙여주고 네, 요 자리에다가 이 부분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X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약수를 출력하는 문제가 반복돼서 가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주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약수 6에 대한 약수는 1, 2, 3, 6 12에 대한 약수는 1, 2, 3, 뭐 24, 30, 네, 뭐 60, 뭐 다양한 수들을 우리가 약수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예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수정하여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개수를 출력하기 이게 도대체 몇 개냐 액수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더 항상 늘어나는 거 아니죠. 줄어들 수도 있죠. 따라서 약수들의 개수까지도 한번 출력해 보자 하는 걸로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역시 약수 출력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이것을 두 번째 버전 약수의 개수, 약수와 약수의 개수까지도 약수와 네, 약수의 개수까지도 출력하는 문제로 바꾸고 자 어떻게 하면 이제 개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개수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은 sum이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0으로 꼭 여기서는 초기화 0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화 0을 안 시켜 놓으면은 개수를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 약수를 찾을 때마다 네 약수를 찾을 때마다 사실은 뭐 썸이 나중에 한번 들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약수를 찾을 때마다 썸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카운트 명령을 여기서 할까요? 네, 썸을 플러스로 증가시켜 나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if문 안에서 포문 안에서 if문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if문이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중괄호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괄호를 넣고 왜가 안 들어가나요? 중괄호가 여기서 중괄호 넣어야 되나요? 중괄호 넣고 엔터 친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썸을 증가시키는 것을 문장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증가 플러스 하시면 네, 이때는 약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썸을 발견할 때부터 약수의 개수를 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약수의 개수를 증가시켜 하면서 썸에 저장하면 되죠. 네, 이렇게 네,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카운트 값을 넣어주고 if문을 닫아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if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중괄호가 필요 없었는데 if에 해당되는 실행문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꼭 또 역시 포문처럼 중괄호를 또 써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새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썸의 개수는 여기서 프린트 d 해주고 약수의 개수는 얼마까지 넣어줍시다. 그러면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이렇게 해줘서 썸의 개수, 그 썸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잖아요. 약수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개수, 약수의 개수 얼마일까요? 퍼센트 %d개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n 해서 줄바꾸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썸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n을 뺐잖아요. n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n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n을 여기서 썸 개수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썸의 개수는 여기서 한 번 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 명령을 뭐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출력할 때만 네, 플러스 1 해가지고 네, 썸의 개수만을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컨트롤 F5 네, 그래서 정수 입력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수 입력 이거 원래가 좀 줄였는데 이게 다시 커졌어요. 이게 아마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저장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아마 저장을 해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정수 입력 12 네, 그러면 개수가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는 이유는 또 한번 이것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추가 이전 항목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 출력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시키고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삭제가 아니라 제거하고 삭제와 제거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네, 이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또 있답니다. 어디서 오류가 있을까요? 네, 뭐 여기서 이게 콜론이 빠졌죠. 콜론이 빠졌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고, 네, 여러분들은 오류를 잘 찾는 것도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류가 났어요. 이거는 뭐가 오류라고 합니까? 이전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오류, 이것들이죠. 이전의 버퍼 창들을 다 죽이는 연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네, 계속 오류가 발생되는 거니까 이건 다 죽여주시고, 다시 이런 오류가 나는 것들은 쓰기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링크 에러가 나는 경우는 구문 에러가 아니라 아까처럼 버퍼 창, 터미널 창이 콘솔 창이 열려 있는 경우에요. 그거 다 일일이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장이 끝나면 꼭 닫아주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12, 네, 약수의 개수 6개 맞지 않습니까? 24 약수의 개수는 13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이것이 연달아 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 여기서 줄바꿈 명령을 한번 하고 들어가죠. 줄바꿈 명령을 미리 하고 들어간 걸 해서 컨트롤 N을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미리 중바꿈 명령을 해주면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수의 입력이 몇이다. 12다. 그러면 네. 약속의 수 6개다. 24, 네. 36, 21개, 60, 뭐, 그쵸. 네, 32개. 저게 32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늘었는데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썸이라는 값이 계속 이전에 있는 썸 값에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구간마다 처음에 약수를 찾기 전에 썸을 또 0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썸을 0으로 꼭 초기화를 해줘야만 약수의 개수가 누적되지 않고 이전에 있는 정수에 대한 약수까지 자꾸 누적되는 오류가 또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보다는 논리적인 오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 하는 걸 잘 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약수 찾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뭐죠? 과거에 있는 것이 또 닫아주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서 닫아주는 연습을 해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롤 F5 해주게 되면은 빌드가 성공했을 것이고 역시 정수 입력 12, 네, 6개, 24, 이제 8개, 네, 이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60, 네, 12개, 120, 네, 16개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개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Y문을 쓰면서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았고, if문을 쓸 때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는 또 중괄호 불락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았고, 약수를 찾는 문제에서 매번 썸을 0으로 초기화해줘야 되는 논리적인 이유도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